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평양 인근에서 테러에 준하는 폭발물이 터졌다라고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그러면서 지금 북한 김정은 내부가 얼마나 충격적이며 김정은이가 왜 경호를 늘렸는지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이미 정성산 TV에서는 전했던 소식들이지요.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평양 인근에서 굉음, 비명, 폭발물 테러 정황 터졌다라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평양 인근에서 폭발물 사건, 내부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북한 주민들 한 달여 전에 발생했다라고 증언을 했다라며 김정은 또 북한 수뇌부를 정조준을 했다라고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북한 평양 인근에서 최근 폭발물 테러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외곽 지역에서 산발적인 주민 소요 등이 발생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감시 통제가 철저한 평양 인근에서 테러 정황이 포착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올해 새로운 폭발물 탐지 장비를 수입하는 등 신변 불안을 느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북한 내 계속된 식량난으로 아사자까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임계치에 도달하면서 내부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북한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1개월에서 2개월 전 평양 인근에서 폭발물 테러에 준하는 폭발물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소식통은 현지 주민 몇 명의 증언을 통해 폭탄 테러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주민들은 굉음과 사람들 비명소리도 들렸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통은 구체적인 확인이 더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이번 폭발물 사고가 북한의 수뇌부를 정조준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올해 살인, 강도 등 각종 강력 범죄 발생률이 예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기나 폭발물 등을 사용한 범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또 김정은이 경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포착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폭발물 탐지 장비로 추정되는 장비를 외국으로부터 새로 들여왔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아직 어떤 용도인지 등은 더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4월에는 김정은 곁에 있는 경호원들이 방탄 가방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가방을 들고 나타난 모습이 북한 매체 등에 의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한 폭발물 투척 사건 직후 김정은이 경호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시행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최근 수행하는 경호 인력을 늘렸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첨부해 드리자면 김정은이가 경호원들 2배, 3배 늘리고 김주애도 이 현지도 현장에 동행하는 것은 MQ-9 리퍼 무인 참수 드론하고도 연관이 있죠. 북한 내 정세 불안 상황들이 이어지는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가중된 식량난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식통은 특히 북한이 코로나19를 명분으로 불법 장마당을 강하게 통제하는 식량 정책을 추진하면서 식량난이 가중됐고 주민들 불만이 극대화됐다라고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1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현재 파악하기로 북한의 올해 1월 달에서 7월 아사자 발생 건수는 240여 건으로 최근 5년간 매년 같은 기간 평균인 110여 건에 대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김정은 일가와 당 정책에 대한 거침없는 불평과
집단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북한 당국이 지역 당 산하에 불평분자 색출을 전담하는 비상설 태스크포스도 신설했다라고 국정원은 전했습니다. 탈북자와 관련해 국정원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99명이 탈북했다고 파악한 가운데 코로나19 폐쇄 조치가 완화돼 국경이 개방되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에서 폭발 굉음의 비명, 사망자 발생, 이 최고위급 테러 가능성, 소식통, 북한 주민들 테러 정황 증언, 북한 살인 등 강력 범죄 발생률 급증, 북 범죄와의 전쟁 선포도 효과 못 보고 있어 굉음과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다. 17일 북한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현지 주민은 1개월에서 2개월 전 평양 인근에서 테러에 가까운 폭파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폭발 정황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지만 북한 내 최근 정세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실수로 인한 사고가 아닌 김정은과 군 수뇌부 고위급 인사 등을 집중 노린 테러일 가능성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식량난에 봉착한 북한 주민들의 분노가 집권층을 겨냥할 만큼 그 수위가 임계치를 넘었다는 시그널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 사상자도 발생했다고 전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내 범죄율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가 급격히 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이를 심각하게 보고 치안을 강화한 정황들도 포착되고 있다라며 각종 범죄 중에서도 폭발물을 사용한 범죄는 북한 내에서도 흔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이 4월 달에도 5월 달에도 또 저희 내부 소식통이 뭐라고 전했습니까? 지금 북한 사제 폭탄이 북한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지요. 자, 특히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느슨한 외곽 지역이 아니라 북한 권력 엘리트와 관련 시설들이 집중돼 감시와 통제가 삼엄한 평양 인근에서 폭발물 테러가 터졌다는 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소식통은 아직 이 사고의 원인이 뭔지 더 확인이 필요한 단계라면서도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사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닌 누군가를 노린 폭발물 범죄라면 식량난이 북한 주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켜 이런 상황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큽니다. 정보 당국도 북한 내 식량난이 범죄 발생률 증가와 연관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북한 내 식량난은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견될 만큼 매우 심각합니다. 17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올해 1월에서 7월 북한에서 아사한 사람이 240여 건이며 최근 5년간 매년 같은 기간 평균치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사적인 곡물 거래 금지 정책 및 군량미 우선 배분 때문에 곡물가가 계속 고공행진 중이라며 북한 당국의 장마당 통제 정책 등이 오히려 곡물가를 상승시켜 식량난을 가중시켰다라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은 2020년부터 2022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진행 중이라며 2016년 대비 2022년에는 국내 총생산 GDP 12%까지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
불평분자 색출을 위해 태스크포스 신설. 북한 내 정세 불안 정황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장마당 세대들을 중심으로 김정은 일가와 당 정책에 대해 거침없는 불평 및 집단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지역 당 산하에 불평분자 색출을 전담하는 비상설 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라며 북한에서 불법인 장마당 고려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김정은 정책, 통제 정책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자 당국이 대응까지 나섰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올해 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실제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범죄율 급증에 맞서서 당국이 치안 강화에 나섰음에도 통제하기 힘들 만큼 범죄가 만연하는 상황이란 의미로 풀이됩니다. 탈북자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코로나로 북한 국경 폐쇄 후 탈북자가 급감했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99명이 탈북했다라며 작년 대비 3배가 늘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5월에는 북한이 두 일가족이 밤에 소형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귀순을 했습니다. 당시 두 일가족은 김정은 체제에서 가중된 경제난과 코로나19로 강화된 주민 감시 통제에 염증을 느껴 탈북을 결심했다라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더 저희 WTR 내부 소식 통해 전언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저희 탈북민들 위주로 북한 내부의 혁명 조직들, 저희 WTR 혁명 조직들이 지금 북한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북한 내부의 혁명 조직들을 반드시 잘 육성을 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